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금방추와 그리고 CTO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유수용성 감각 정보를 고유수용성 감각 정보를 캐치해내는 센서죠. 자, 이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해내는 정보, 그러니까 우리 몸의 위치와 움직임을 캐치하는 정보, 활용되는 것이 고유수용성 감각입니다. 이 고유수용성 감각 정보를 캐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육과 그리고 인대, 그리고 리가멘트, 텐던 얘기합니다. 머슬, 리가멘트, 텐던, 이러한 구조물에 센서를 배치시키고 그 센서, 그 수용기죠, 수용기. 이 수용기가 위치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감지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육과 인대, 건에 있는 이 수용기 중에서 금방추라고 하는 머슬 스핀들이라고 하는 구조와 이 GTO, 건에 있는 이 GTO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센서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다룰 것은 이제 금방추입니다. 금방추. 금방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육이 신장되는, 근육이 늘어나는 정보를 받습니다. 근육이 늘어난다는 정보를 받게 되는데, 근육이 늘어난다는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근섬유와 병렬 상태로 위치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육 내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금방추입니다. 그러면 이 금방추가 어떤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주머니 형태 안에 백파이버와 체인 파이버라고 하는, 이렇게 얇게 쭉 늘어선 이 파이버가 체인 파이버, 그리고 이렇게 중간이 배가 불러 있는 요 파이버가 핵주머니라고 하는 백파이버입니다. 백파이버. 그래서 체인 파이버와 백파이버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섬유가 기본적으로 방추 안에,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방추 안에 이 백파이버와 체인 파이버를 감싸고 있는 이 두 개의 신경섬유. 자, 이 1A 파이버와 이 2 파이버는, 1A 파이버와 2 파이버는 뭐다? 감각 신경 섬유입니다. 감각신경섬유입니다. 그래서 이 1A 파이버와 2 파이버의 끝에 이렇게 백파이버와 체인 파이버에 1A 파이버와 2 파이버가 가서 붙어 있는 형태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1A 파이버와 2 파이버가 어떻게 근육이 늘어나는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캐치할 것이냐.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보려고 했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구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근육이 늘어난다는 정보는 근육에 같이 병렬로 붙어 있는 이 백파이버와 체인 파이버가 같이 늘어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파이버와 체인 파이버도 양쪽으로 잡아당겨지게 되는데, 그러면
백파이버와 체인 파이버가 양쪽으로 잡아당겨지면서 움직임이 생기겠죠. 그 움직임이 생기는 동시에 원 A 파이버와 투 파이버의 이 다 맞닿아 있는 면에 마찰로 인해서 탈분국이 일어날 수 있게끔 이온 채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이온 채널이 그때 원 A 파이버와 백파이버 사이에 마찰에 의해서 탈분국이 일어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백파이버와 체인 파이버가 그때 근육이 늘어날 때 같이 늘어납니다. 같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움직임에 의해서 원 A 파이버와 투 파이버 감각신경섬유의 그때 말단에 이온 통로가 있는데 이 두 섬유 사이에 백파이버와 이 감각신경섬유 사이에 마찰에 의해서 그 두 개가 맞붙어 있는데 한 개의 구조물이 움직이면 마찰이 생기겠죠. 그 마찰에 의해서 이온 통로가 열려서 탈분국이 일어나게 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이것도 기계적 수용기이기 때문에 네, 그 마찰에 의해서 탈분국이 일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 백파이버와 체인 파이버가 늘어나는 이 순간에 원 A 파이버와 투 파이버 이 원 A 파이버와 투 파이버 사이에 마찰에 의해서 탈분국이 일어나고 그 탈분국된 정보는 지금 근육이 늘어나고 있어. 라고 하는 정보로 고심성으로 정보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센서로서의 역할은 이렇게 백파이버와 체인 파이버가 늘어날 때 그 마찰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는데, 그러면 한 개의 구조물만 있으면 좋은데 왜 굳이 백파이버, 체인 파이버가 존재하고 그리고 1A, 2 이렇게 감각신경섬유도 두 개가 존재하느냐? 그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자, 1A 파이버는 빠른 신장, 퀵 스트레치. 한 번의 움직임에 반응하고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는다. 2 파이버는 빠른 신장에도 반응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늘어남. 자, 이 지속적인 늘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자, 우리 몸 스스로가 웨이트, 무게를 가지고 있죠. 자, 이 웨이트는 중력에 의해서 지구를 향해서 당겨지게 되죠. 그럼 이 웨이트를 받는다는 것은 골격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을 지탱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골격근이 이 웨이트를 계속해서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남을 받을 수밖에, 신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남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속적인 늘어남, 계속해서 당기고 있는 그 힘, 중력을 느끼기 위해서는 근육이 계속해서 웨이트를 지탱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 감각 정보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당겨지고 있는 이 힘은 이 투 파이버가 캐치를 하게 되고 이 1A 파이버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한 번의 움직임을 캐치해내는 센서의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1차 종말 섬유 1A 파이버가 어땠습니까? 자, 오다가 3초간 스트레칭이 일어났어. 그랬더니 이때 그동안에 굉장히 흥분됐죠. 그러고 나서 그 스트레칭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극이 멈췄죠. 그죠? 자, 이번에는 자, 3초간의 신장이 발생했지만 그 신장이 제거되고 나서도 근육은 그 스스로 또는
어때? 몸의 익스트리미티, 몸 스스로를 중력이 계속해서 웨이트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어때? 지속적으로 늘어남을 느끼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걸 위상성이라고 하고 이걸 긴장성이라고 하는데 이 위상성 반응과 긴장성 반응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자극에 대한 정보를 캐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1A5와 2,5가 이 스핀들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센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어때? 백파이버, 체인 파이버, 그리고 1A, 2파이버를 여러분들 이제 살펴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스핀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의 구조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감마 모터 뉴런입니다. 감마 모터 뉴런. 이 감마 모터 뉴런은 자, 모터 뉴런이라고 했기 때문에 센서리 뉴런은 아니네요. 센서임에도 불구하고 수용기임에도 불구하고 모터 뉴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센서에 필요한 모터 뉴런이 과연 뭘까요? 자,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파이버의 양쪽 끝에는 수축성 조직이 존재합니다. 수축성 조직이. 자, 이 부분이 수축성 조직인데요. 자, 이 수축성 조직은 뭐 한다는 얘기일까요? 수축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수축성 조직,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추내근이라고 합니다. 추내근. 이해됩니까? 추내근. 자, 이 부분도 수축한다는 얘기예요. 수축한다는 얘기. 자, 추내근을 수축시키기 위한 운동신경섬유가 뭐다? 감마 모터 뉴런입니다. 자, 그러면 추내근이라는 이름은 왜 붙었을까요? 추내근이라는 이름을 왜 붙었을까요? 전적으로 이 금방추라고 하는 구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금방추의 입장에서 금방추 안에 있다고 해서 추내근, 인트라퓨잘 머슬입니다. 인트라퓨잘 머슬. 이해되시죠? 반대로 금방추 밖에 있는 근육섬유, 수축성 조직을 뭐라고 한다? 추외근이라고 합니다. 추외근. 전적으로 어때? 금방추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죠. 사실 근육이 있고 금방추가 있는 건데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죠? 어찌됐든 금방추라고 인트라퓨잘 머슬, 금방추 안에 있는 인트라퓨잘 머슬, 추내근, 익스트라퓨잘 머슬, 추외근. 그렇죠? 그래서 이 추내근을 수축시키는 어때? 모토뉴론, 운동신경이 감마 모토뉴론이고, 그러면 추외근을 수축시키는 운동신경은 알파 모토뉴론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감마 모토뉴론, 알파 모토뉴론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봐봐요. 자, 알파 운동 뉴런이라고 되어 있죠? 자, 알파 모터 뉴런은 이 골격근에 어때? 익스트라퓨잘 머슬이라고 하는 이 골격근을 수축시키는 걸 알파 모터 뉴런이라고 하고, 이 금방추 안에 있는 수축성 조직, 이걸 추내근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걸 추내근을 수축시키는 운동신경섬유가 감마 모터 뉴론입니다. 그래서 이 추내근을 수축시키는 감마 모터 뉴론과 추외근을 수축시키는 알파 모터 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는 알파 모터 뉴론, 감마 모터 뉴론, 이 감마 모터 뉴론에 대한
감마 모터 뉴런이 그럼 왜 존재하는가? 뭐 필요하니까 존재하겠죠. 그래서 감마 모터 뉴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우리가 근육이 레스팅 상태일 때, 그때 신장을 받게 되면, 신장력을 받게 되면, 이렇게 투 파이버가 계속해서 정보를 고심성으로 전달하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자, 근육이 수축했습니다. 근육이 수축했어요. 이렇게. 근육이 수축을 해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머슬 스핀들이 이렇게 길이가 남아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슬 스핀들과 근육이 근육이 늘어나는 시점에 적절하게 머슬 스핀들도 그 늘어남을 느껴야 되는데 근육이 수축한 상태에서 머슬 스핀들이 길이가 너무 길어서 느슨해져 있게 됩니다. 느슨해져 있게 돼요. 그래서 센서로서 자, 근육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그 정보를 계속해서 느껴야 되는데 어떻게 돼? 근육이 수축해 있는 상태에서는 스핀들이 센서로서의 민감도를 갖지 못합니다. 민감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왜? 스핀들이 길이가 남아 돌거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스핀들의 민감도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스핀들도 근육의 길이가 짧아진 만큼 같이 짧아져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감마 모터 뉴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터 뉴런을 통해서 이 백파이브와 체인 파이버의 이 끝부분을 수축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 스핀들이 팽팽해져 가지고 민감도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감마 모터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의 길이가 수축에 의해서 짧아졌을 때도 일정하게 민감도가 유지될 수 있게끔 머슬 스핀들 자체의 길이를 짧게 만들어 가지고 근육이 신장력을 받을 때 그 모든 순간을 캐치해낼 수 있게끔 스핀들의 민감도를 조절하는 것, 민감도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자 보세요. 그림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그림에서는 이제 자 1A 섬유가 이것도 2 섬유도 있겠죠. 흥분됐죠. 이때는 감마 모터 뉴런이 활동 안 해도 근육이 레스팅 상태이기 때문에 센서로서의 역할을 잘 해냅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 수축해 버렸어요. 근수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어땠습니까? 느슨해져 버렸죠. 자, 이게 뭐 알파 모터 뉴런이 흥분됐다는 얘기는 근육을 수축시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추외근이라고 하는 요 골격근 자체가 수축했더니 느슨해져 버렸어. 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1A 섬유가 작용을 안 해줘. 2 섬유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감마 모터 뉴런이 스핀들을 짧게 만들어가지고 이번엔 얘가 활성화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감마 모터 뉴런의 역할은 스핀들의 민감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다른 책에 있는 설명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어때? 이 상황에서 근육이 수축을 했습니다. 알파 모터 뉴런이 흥분했죠? 자, 알파 모터 뉴런이 흥분하니까 어떻게 돼? 느슨해져 버렸어. 그죠? 이번에는 감마 모터 뉴런이 같이 활성화돼 주니까 어때? 센서로서 민감도를 잘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감마 모터 뉴런의 역할을 다른 형태의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 부분도 이게 또 다른 책입니다. 이것도. 자, 감마 모터 뉴런이 어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레치 됐죠. 그죠? 스트레치 되니까 어때? 자극을 잘 받지 못합니다. 근데 감마 모터 뉴런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감마 모터 뉴런이 활성화되니까 어떻게 됐어? 이거 백파이버라고 하고 백파이버에 어때? 양쪽이 수축했으니까 어떻게 여기가 늘어남을 받게 되죠? 가운데가. 그죠? 양쪽이 당겨졌으니까. 그 어떻게 돼? 고집성 정보가 어때? 들어오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감마 모터 뉴런은 스핀들을 어때? 민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감마 모터 뉴런이 정상적으로 작용을 했을 때는 근긴장도를 조절하는 이 근긴장도, 머슬톤이라 그러죠. 근긴장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전히 그냥 스핀들과 GTO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또 이 스핀들과 GTO가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핀들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자, 이번에는 GTO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GTO에 대해서. 자, 근육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받는 것이 스핀들이라고 했다 그러면, GTO는 반대로 근육에 수축되는 정보, 근육이 수축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머슬의 텐션을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다르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슬의 텐션 또는 머슬의 수축을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머슬이 수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슬이 수축하게 되면 어때? 텐던이 늘어나겠죠? 그죠? 텐던이 늘어나는 정보를 감지하면 반대로 근육이 수축한다는 신호겠죠. 그래서 텐던이 늘어난다는 정보를 캐치하면서 때 근육의 긴장, 텐션과 근육의 수축을 알아차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구조물의 사진은 이렇습니다. 자, 텐던 안에 이게 이제 텐던 안에 있는 자, GTO, 골지 텐던 오건이라고 하죠. GTO의 고심성 신호는 그 감각신경은 1B 파이버라고 합니다. 1B 파이버. 자, 1A, 자, 1B, 자, 2. 자, 이거 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1B 파이버가 어때? 자, 텐던 안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도 비비비비 꼬여 있습니다. 자, 이 꼬여 있는 이것도 기계적 수용기죠. 자, 이 기계적 수용기도 뭐다? 마찰에 의해서 탈공복이 일어나고 그 마찰에 의해서 그때
정보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원 A, 2, 또 원 B.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경섬유의 분류는 A, B, C 이렇게 나뉘고 A는 또 A, 알파, 또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자, 신경섬유의 종류는 수초가 있느냐, 마이엘린 셀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두께에 따라서 신경섬유의 두께에 따라서 A, 알파, 베타, 감마, 델타, B 그리고 C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감각신경은 숫자로 표기합니다. 1, 2 이해됩니까? 그리고 스핀들은 1A, GTO는 1B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제가 학부 때 배우기로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리플렉스 루프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A 알파, 이것도 A 알파, 그래서 A 알파로부터 들어온 구심성 정보가 리플렉스 루프를 타고 나가서 인터뉴런을 거쳐서 다시 A 알파 섬유를 흥분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헷갈린 거야. 그래서 이 구심성 정보는 숫자로 표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A 알파에 해당하는 섬유는 1 이해됩니까? 그래서 1번 섬유를 타고 들어온 구심성 정보는 인터뉴런을 타고 알파 운동신경 섬유를 타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래 구분을 지었어. 근데 어때? 리플렉스에서 스핀들을 기준으로 한 리플렉스 루프가 있고 GTO가 또 거기에 참전을 하니까 GTO도 1이거든. 이거 구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1A, 1B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자, 1A, 1B가 이렇게 생겼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그래서 운동신경섬유는 신경계의 구분, 이 알파벳을 기준으로 하는 신경계 구분을 그대로 씁니다. 대신 감각섬유는 어때? 1A, 1B, 그다음에 2 뭐 이런 식으로 숫자 표기를 따른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GTO는 근육이 수축하는 걸 느낀다. 이해되시죠? 이건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한번 넣어놔 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 신경섬유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일이 있으면 제가 다시 다음에 한번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로마 숫자 표기, 그 다음에 문자 표기.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했던 그거고 스핀들에 대한 설명이고 자, 이게 이제 GTO 부분입니다. 자, 봅니다. 알파모터 뉴런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그랬더니 어때? 근수축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 GTO 반응 안 하죠? 근데 이번에 어때? 알파 운동신경, 알파 모터 뉴런이 활성화되니까 근육이 수축했죠? 근육이 수축하니까 어때? GTO가 흥분해서 어때? 1B 파이버를 타고 포지터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스핀들과 GTO가 센서로서 그냥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는지 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공부를 했고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전반적으로 다 계속 다루다 보니까 컨텐츠가 너무 길어져서 정보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 수집 과정만 다뤘다. 다음번에 그 활용 부분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